만화는 결국은 웹툰이 주류가 된 거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영웅이 있다면은 그들은 어떤 이유로 싸울까,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 무빙의 작가이자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무빙의 각본을 맡은 강풀입니다. 자,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작품을 보여주자. 무조건 재밌어야 한다. 네, 안녕하세요. 강풀입니다.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지금요. 사실 이거 제가 한 석 달 전에 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와서 보니까 뭐 K로 대한민국을 창조하라고 그러는데 저 잘 모르거든요, 사실. 와, 되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엄숙한 자리인지 몰랐습니다. 보니까 올라오신 분 중에 저만 정장을 안 입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한번 저는 작가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처음에 시작을 만화가로 시작했고 그다음에 웹툰 작가가 됐고 지금은 이제 드라마 극본까지 쓰게 됐거든요. 그 과정을 얘기하면서 27년째 작가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제 생활에 비춰가지고 한번 대한민국 우리 어떻게 콘텐츠 쪽이 됐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 포럼 컨셉을 보니까 K 메이커스, K 콘텐츠를 만든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아마 제가 이런 자리에 오게 된 게 그 드라마 무빙 작업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빙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또 무빙은 이제 작년에 나왔던 드라마고요. 그래갖고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했던 드라마입니다. 준비 기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길었었고요. 무빙은 원래 표면적으로는 초능력 액션물을 표방하는 장르물이었지만 원래는 저는 쓸 때 멜로라고 생각을 하고 썼던 드라마입니다. 가족애를 중심으로 썼고요. 무빙은 원래 이제 제가 2015년 지금으로부터 한 9년 전이죠. 만화로 그렸던 미리 만화로 그렸던 거였고 그 이후에 제가 직접 극본까지 써가지고 드라마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많은 반응들이 있었는데 그 원작도 제가 했는데 드라마가 원작보다 낫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걸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기분은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드라마 극본을 쓸 때도 그리고 드라마 작업을 마치고 나서도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웹툰 작가가 만화가가 드라마 극본을 쓰니까 어렵지 않았냐, 뭐 괜찮았냐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많이 어려워가지고 극본 쓰는 일을 저는 원래 이거 극본을 쓰려고 하지 않았었어요. 극본을 쓰려고 하지 않았었는데 의견 중에서 처음에 나온 극본 초고를 보고 어떤 의견을 냈어요. 의견을 냈는데 의견을 내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축구 볼 때 왜 저렇게밖에 못 뛰어 막 이러면은 네가 뛰어봐 이거처럼 한번 직접 써보지 그래 이렇게 돼서 얼떨결에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극본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기존에 좀 다른 드라마 작가님들의 극본을 좀 많이 달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예 형식을 모르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 이전에 드라마 극본을 본 적이 없어서 왜냐면은 웹툰에 대한 극본은 저만 알아먹으면 되는 건데 드라마 극본은 감독님과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이 알아보게 써야 되니까 처음에 이제 그 충돌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극본들을 미리 받아보고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한 잘된 극본들을 전부 다 받아서 쭉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했는데 그게 저랑은 좀 맞지 않더라고요. 이게 급하게 쏙 공부해도 될 분야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제작사와 감독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나 원래 쓰던 대로 쓸 테니까 뭐 이해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극본은 다른 극본들하고 좀 이렇게 좀 마음이 달라요. 왜냐면
드라마가 보통 한 45분, 50분짜리면 한 30페이지, 40페이지가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1화를 쓰고 나니까 65페이지, 70페이지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길게 쓴 거죠. 근데 그게 제가 만화 콘티를 그리듯이 극본을 쓰다 보니까 장면 묘사까지 전부 다 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대사보다 지문이 더 많고, 그리고 뭐 돌아선다, 뭐 이렇게 본다 이런 것까지 다 내가 그린다고 생각하고 썼기 때문에 훨씬 더 좀 다른 형식의 드라마 극본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왜 드라마 극본을 쓰게 됐냐면요. 사실 이전에 저는 그 제 만화 원작 가지고 영화를 한 7편 정도 했었어요. 7편 정도 했었고, 드라마화도 해보고, 연극화도 해보고, 뮤지컬화도 해보고, 꽤 많이 했었는데, 그 이전에는 제가 한 번도 이게 참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영화 같은 경우는 영화 같은 경우는 극본 시나리오가 나오면 5고 6고는 기본이고 10고까지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감독님들이 이제 얘기하죠. 원작자한테 한번 봐라. 어떤지 의견을. 근데 그때조차도 보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저는 항상 연재를 하고 있었고, 예를 들어서 뭐 만화 이웃사람은 내 거지만 영화 이웃사람은 감독님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절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작자로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그 권리는 내가 원작을 당신과 하겠다까지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까지만이 제 권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저 영화화 할 때 참여하지 않았었죠. 근데 이제 무빙은 제가 좀 애착이 많은 작품이었고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다 보니까 하게 된 것이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극본 쓸 때는 좀 많이 그 의견 충돌이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컸던 건 뭐냐면 무빙 드라마를 보시면은 전체가 20화인데 앞에 1화부터 7화까지가 이제 하이틴 멜로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엄청난 대자본이 들어가는 드라마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저는 만화를 그리다 온 사람이고 이 드라마 쪽에 선수분들이 계시잖아요. 선수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를 순서대로 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톱스타 배우분들을 많이 캐스팅을 했는데 그분들이 앞부분에 거의 나오지가 않으니까 이거는 좀 위험하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좀 고집을 많이 했었죠. 전체 서사를 봤을 때 앞부분이 하이틴 멜로로 보일지언정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게 맞다라는 고집을 많이 했었고,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갖고 근데 드라마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 말이 다 맞더라고요. 근데도 저는 원래대로 그냥 앞부분에 현재를 갖다 과거 갖다 다시 현재로 합쳐지는 이야기를 고집을 했었어요. 근데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처음에 드라마 극본을 할 때.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었냐면은 만화는 거의 간해동업이거든요. 어시스턴트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처음부터까지 다 하고 책임을 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망해도 저 혼자 망하면 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감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막 이야기를 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드라마는 내가 잘못하면 이 이야기 작품의 시작인 극본이 잘못되면은 재미가 없으면은 잘못하면 그 지역 전체가 약간 붕괴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처음에는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만화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할 수 있는 분야라면 여기는 협업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일을 할 때 좀 힘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이토록 이제 뭐 당시에 뭐 제작비가 500억이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드라마 쪽과 좀 다른 이쪽과 좀 다른 걸 참아내면서도 끝까지 고집을 피웠던 이유는 뭐냐면요, 방향성 때문이었습니다. 이야기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라고 고민이었고, 결국은 우리가 많은 창작물, 콘텐츠, 드라마, 영화 모든 게 있지만 저는 모든 것을 가장 중요한 건 스토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토리가 힘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스토리로 바로 시작했습니다. 스토리란 건 결국 창작물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제가 이제 스토리가 힘이다, 스토리가 본질이다, 이야기가 본질이다 이렇게 깨닫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이제 처음에 만화를 시작할 때 얘기를 할게요. 저는 만화를 그리고 싶어서 시작을 했어요. 이전에는 미술학원도 다녀본 적이 없고 그림도 배워본 적이 없고 만화를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었는데
그냥 만화가 무작정 좋아져서 만화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만화를 시작한 게 97년도니까 꽤 오래됐죠. 그때 이제 처음에 만화를 시작해가지고 무작정 만화로 들어왔는데 그때 하필이면은 좀 한국 만화가 많이 어려울 때였었어요. 어려울 때였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어요. 뭐 해적판 만화도 되게 많이 들어와 있었고 만화 잡지들이 많이 몰락하고 있었고 청소년 보호법, 뭐 간행물 윤리법, 소재 제한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약간 전체적인 이유는 아니었고요. 가장 컸던 이유는 인터넷 문화의 발달이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만화를 향유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인터넷으로 몰려가기 시작한 시점이었어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이.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당구장 가던 사람들이 PC방 가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리고 뭐 이제 만화방 가던 사람들이, PC방 가는 거 비슷한 것처럼 모든 창구가 바뀌어가고 있는 시점에 제가 만화를 시작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는 만화 말고도 재밌는 창구가 너무 많았어요. 이거는 만화계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 환경이랑 외적인 요인, 이것이 약간 만화계를 힘들게 했는데 저는 그때 뭣도 모르고 이제 만화를 시작한 거였어요. 근데 이런 환경에 맞물린 것도 어려운데 더더욱 쉽지 않았던 건, 저한테 어렵던 거는, 저는 되게 이제 좀 근본 없이 만화를 시작했잖아요. 대학교에서 이제 총학생 홍보부에서 만화를 시작을 해가지고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그 만화가가 되는 방법이 대부분 한 세 가지 정도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는 도제 방식으로 문화생 생활을 오래 거쳐서 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공모전에 당선되는 거가 있고, 세 번째는 가장 흔한 방식이죠. 출판사 또는 신문사 사장님, 뭐 편집장님이 너 이제부터 만화 그려 하면은 만화가가 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저는 여기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만화가였어요. 대부분 이렇게 시작하는데 만화를 그냥 시작하게 됐고 누구도 제 만화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봐주지 않고 써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인터넷 만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무슨 뭐 온라인 만화, 그때는 웹툰이란 말도 없었거든요. 온라인 만화에 뭐 이렇게 뭐 개척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절대 아니고요. 저는 만화를 그리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서 온라인 만화를 선택한 거였어요. 근데 운 좋게 거의 첫 차를 타게 된 경우였죠. 근데 이제 인터넷 문화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저도 이제 아까 뭐 차관님이 하셨고 뭐 일상다반산 이렇게 인기 끌고 싶어서 막 똥 싸고 토하고 막 이런 더러운 엽기 만화만 한 1, 2년을 그렸거든요. 일상적인 만화만. 근데 이게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누구나 인터넷으로 만화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인터넷 만화들이 범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보면 내가 묻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쯤 지금의 카카오죠. 다음에서 만화를 연재해달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그때 비슷했던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거 내가 오래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편 서사 만화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뭐 우리나라의 첫 번째 무슨 서사 만화라고 하는 흔적 만화라는 만화를 그렸었는데요. 근데 여기로 또 두 번째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스토리에 대한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거였는데, 제가 문제가 그림을 못 그려요, 만화가인데. 그러니까는 그 어떤 겸양이나 겸손이 아니라 저는 제가 그림을 좀 그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프로들이 판치는 만화판에 들어오니까 제 그림이 너무나 보잘것없더라고요. 그리고 하면서 계속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은 이게 어느 정도 재능이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모든 일에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농구 선수가 키를 타고나고 큰 키를 타고나거나 가수가 좋은 음색을 타고나는 것처럼 약간 어느 정도 재능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만화가를 하면서 그림에 대한 재능이 없었던 거였어요. 처음부터.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고, 그래서 조금 고민이 많이 됐죠. 그래서 제가 택했던 방식이 뭐였냐면은 만화는 어차피 그림과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내가 그림은 못 그리지만 이야기만은 지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작업 방식을 좀 바꾸게 된 거였죠. 그러니까 그림도 그지같이 그리는데 이야기까지 재미없으면 제 만화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었냐면은 이야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첫 번째 순정 만화 때는 뭣도 모르고 시작했고, 두 번째 뭐 아파트 뭐 타이밍 이때부터는 만화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대본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대사부터 지문까지 결말까지 전부 다 써놓고 연재를 했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항상 연재를 시작하기 전에 만화 대본이 결말까지 나오지 않으면 아예 연재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연재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때부터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까 말씀드렸던 스토리가 힘이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스스로 체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토리를 미리 짜놓았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좋은 점이 생기냐면요. 여러분 이제 여기 다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계시지만 웹툰만큼 쌍방향인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웹툰 한 20 몇 년을 그렸는데, 웹툰은 정말로 독자들의 어떤 참여와 좀 심하게 말하면 간섭이 굉장히 심한 분야입니다. 왜냐하면은 만화를 올리자마자 너무나 많은 댓글들과 비평이 달리기 때문에 가장 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분야보다. 지루하고 재미없으면 바로 댓글 들어오고 뭐 언제 뽀뽀해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조금만 그걸 못 견디게 되면서, 그러면 이제 작가는 좀 초조한 마음이 들어요. 한 인류가 내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뒤에 이야기를 앞으로 끌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전체 이야기가 뭉개지고 공개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망가지거든요, 이야기가. 근데 저는 서사와 이제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 이야기를 지지 말자라는 생각 때문에 이야기를 먼저 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피해 나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뭐라고 독자분들이 뭐 댓글로 이렇게 심한 말로는 뭐 악플 뭐 이렇게 이런 게 많이 겪어도, 나는 이야기를 처음부터까지 다 써놨기 때문에 기다려봐, 뒤에 가면 재밌어져, 이런 마음으로 계속 버티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화로 시작해서 웹툰으로 시작했다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요, 이야기에 대한 고집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이 결국은 저한테 이제 글을 쓰는 훈련이 됐죠. 그 모든 게 제가 그 장편 만화 타이틀 작품이 13편인데요. 그게 모두 같은 과정을 겪었어요. 8개월 동안 글을 쓰고 8개월 동안 연재를 하고 이러면서 모든 작품들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극본을 썼던 무빙 이야기로 돌아가자면요, 이것과 이런 과정을 제가 겪었기 때문에 무빙 이야기를 쓸 때 그 드라마 문법에 맞는 어떤 거기에 좀 반하는 것에 대한 고집을 피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구성해 놓았던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버티고 이야기를 계속 끌고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빙이 또 잘 된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누구보다도 태고를 오래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은 저는 웹툰으로 이미 처음부터 시작부터 결말까지 갔다 온 길이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어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무빙 극본이 잘 나왔죠. 어떻게 보면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첫 작품이 한번 내가 스스로 해봤던 거를 처음부터 다시 갔다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모든 극본 작가나 만화가들이나 웹툰 작가들이 다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퇴고하고 대중에 공개될 때까지는요, 진짜 안개 속에서 헤매는 것 같아요. 늘 고민해요. 이게 과연 재밌나? 나만 재밌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럴 때마다 이제 한 가지 기준은 최소한 나는 속이지 말자라는 기준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봐가지고 재미없는데 남들이 재밌겠지 하고 내 보내는 건 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나를 만족시키는 이야기를 나올 때까지 뭐 드라마를 진행시키지 않는다든가 만화를 연재하지 않는다든가 그 기준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무빙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웹툰을 바탕으로 한 K 콘텐츠들이 많이 제작되고 있는데, 웹툰의 원작자로서, 이걸 각색한 드라마 작가로서 웹툰의 바탕이 되었다는 것이 K 콘텐츠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요즘 많이 드라마들이 원작이 웹툰인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간단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웹툰으로, 저와 비슷한 과정으로 웹툰으로 이미 한번 대중성을 검증했다는 거죠. 드라마와 영화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자본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심성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웹툰은 이미 한번 독자들한테 접하고 이게 되는 이야기구나, 흥미있는 이야기구나 한 번쯤은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K컬처란 말이 참 이상한데, 이 문화에서 웹툰이 많이 기본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스토리가 뭘까를 늘 고민합니다. 아까 제가 스토리가 힘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좋은 스토리가 어떤 것일까를 늘 고민하는데 저도 사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작가 생활을 꽤 오래 했지만 아직까지도 좋은 이야기가 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재밌는 이야기가 뭔지를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다 알면은 저도 이렇게 힘들지 않겠죠, 일하면서. 근데 다만 요즘 그런 생각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작가인데도 누가 이제 후배들이나 뭐 만화가 지망생들이 와서 이야기가 뭡니까 하면 사실 대답할 말이 별로 없어요. 이야기가 뭘까라고 하면 영원한 숙제 같아요. 특히 거기서 재밌는 이야기란 뭘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란 거는 그냥 스토리가 뭘까를 제가 스스로 정립한 건 뭐였냐면은 인물이 사건을 만나 결말로 가는 게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물과 사건과 결말만 잘 짜면은 누구나 다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 후배 작가들이나 만화가 지망생들한테 많이 이야기하는데 뭐 결말 제 원칙 같은 경우는 결말을 먼저 정해놓고 시작하는 거 그리고 사건은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 사람인 것 같아요. 인물이 사건을 만나 결말로 간다. 어떤 사건을 겪고 어떤 결말을 겪던 간에 결말이 오던 간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어떤 매력적인 캐릭터인지에 따라서 이야기 전체의 승패가 가오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게 서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조금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만화를 시작할 때 시대처럼 만화판에 들어왔는데 막 다 인터넷으로 몰려가 있고 저는 드라마 작가를 시작했는데 요즘 좀 뭐랄까 릴스 숏폼 뭔가 되게 짧아지고 있는 시대 같아요. 30초 내외 심지어는 뭐 1분 뭐 이런 식으로 저도 약간 릴스에 중독돼 있거든요. 한번 보다 보면 1시간이 그냥 가더라고요. 막 핸드폰 켜놓고 자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서 서사의 시대가 점점 저물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관객들이 독자들이 시청자들이 더 점점 짧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분명히 서사라는 것은 우리가 이 짧은 쇼폼이나 릴스에는 담지 못한 더 큰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가인 제 입장에서는 그걸 놓치고 싶지 않고요. 그럼 제가 여기서 말하는 서사라는 게 뭐냐면은 서사라는 뜻이 사전적 정의를 살피면은 인간 행위와 관련되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언어적 재현 양식 되게 어려운 말인데 그냥 사람이 벌이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쇼폼과 릴스가 자리 잡고 서사가 사라진 시대에서 드라마 극본을 지금 2개를 썼고요. 2개를 썼는데 하나는 아직 오픈을 안 했는데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줄거리와 스토리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작가들은 스토리를 다루는 사람이고 끝까지 서사를 붙잡는 사람들이 작가들의 일인 것 같아요. 서사란 거는 인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과정을 절대 건너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마무리를 지을게요. 제가 이제 앞으로 K 콘텐츠가 나아갈 방향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K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고요.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요즘 이제 그런데 사실 그거는 느껴요.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문제점으로 이제 웹툰을 예를 들자면은 요즘은 드라마도 많이 그렇지만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쏠림 현상을 많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기물, 타임루프물 하나가 잘 되면 우르르 다 그걸 하는 것 같은 느낌 들고 판타지물 이런 게 다 지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지적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자정작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웹툰 쪽에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자고 일어나니 뭐가 됐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시리즈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이 대해서. 그래갖고 어차피 작가들은 다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있다고 무조건적으로 따라가지 않고요. 따라가서 안 되면은 다른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매번 일일 때마다 다들 그게 주류라고 하지만 계속 주류는 바뀌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고민하지 않아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저런 간섭이 없을수록 오히려 이제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무리 지으면서 제가 드라마판에 왔더니 한국 드라마가 위기다라는 얘기가 정말 많이 들었어요. 몇 년 사이에. 그런데 제가 웹툰 한 20몇 년 그러면서 단 한 해도 웹툰이 위기다라는 말을 안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맨날 위기래. 근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5년 전에도 웹툰은 위기였고 10년 전에도 위기였고 늘 위기였는데 위기다 위기다 하면서 우리들은 그 작가들은 창작자들은 다 뚫고 왔어요. 저는 오랫동안 만화를 그렸고 이제 신인 드라마 작가가 됐습니다. 만화를 비춰봤을 때 드라마나 영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가이기 때문에 어쨌든 통틀어 작가죠. 작가이기 때문에 작가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결국 작가와 창작자들은 어떻게든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데 애쓸 거라는 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작가들이 새롭게 시도하는 것을 믿고 함께 작업해 나가면 더 새로운 콘텐츠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콘텐츠나 창작물들은 그 중심에 스토리가 있고 어떤 스토리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면은 우리가 좀 거창해 보이더라도 K 콘텐츠라는 것을 더 육성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좋은 스토리로 전 세계를 공략하는 중요한 원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